살아있는 한 노년은 온다. 우리의 노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과 하면 안 되는 것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덕동에 살고 있는 64살 이경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장동에 살고 있는 66살 김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나이 되면 건강이 제일 문제야. 그렇죠. 건강도 문제고 그리고 또 돈 문제도 있어요. 맞아. 내 동생이 얼마 전에 사기당했거든. 아, 그랬구나. 저희 집에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동생 얘기예요. 아니 솔직히 나도 그걸 진짜 당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금감원인가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계좌가 도용됐으니까 아무도 믿지 말고 돈을 다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집에다가 안전하게 두라고 그랬대. 그래서 손주들 대학 등록금 보태준다고 한 푼 두 푼 모아놨던 돈을 다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집으로 오다가 그새 날치기를 당했어요. 아유, 세상에 저걸 어째? 그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은행에서는 자기네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책임 못 진다고 하지. 들어 누웠었어.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쉽게 당한다고. 맞아요. 네, 참 문제예요. 저희도 비슷한 일이 저희 남편한테 있었거든요. 우리 아저씨 이제 특별히 할 일 없으니까 경로당에 가는 게 낙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경로당에 젊은 사람들이 오더니 무슨 상조 서비스에 가입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자식들 우리 죽을 때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상조 다 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그 뭐래더라? 뭐 상조 후불제 상조 서비스? 뭐 그게 2017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하고 있는 게 다 쓸 데가 없어지니까 빨리 해지하고 환불하고 그리고 자기네 거를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아저씨가 그거를 결국에는 난리를 쳐갖고 바꿨잖아요. 안녕하세요, 새로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마음 많이 아프셨겠다. 그래서 제가 있답니다. 여러분의 해결사이자 길잡이. 뉴스에서 보면 아니 뭐 저런 걸 당해? 싶죠. 근데 이런 금융사기 젊은 사람들도 엄청 많이 당해요. 범죄가 자꾸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늘 조심조심.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경자 어르신의 동생이 당한 건 보이스피싱의 일종이에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는 먼저 피해 신고를 경찰청 112로 하고요. 피싱 사이트 신고를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해야 하고, 피해 상담과 환급에 관련된 건 금융감독원 1332로 연락해서 알아보면 돼요. 그리고 연숙 어르신의 남편분이 당한 건 요즘 기승을 부리는 불법 방문 판매 중 하나인데요. 특히 요즘 상조 서비스 피해가 많으니까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속이는 건 불법이거든요. 하지만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홍보관에서 그 사람들이 약속한 내용에 대한 증빙, 계약서나 안내문 또는 음성 녹취 등을 확보해두는 게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비슷한 일 당하게 될지 모르니 꼭 명심해두세요. 근데요, 제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들 녀석 때문에요.
얘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이혼이에요. 어릴 때부터 지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말은 안 하는데 독촉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동생들한테 손을 벌려야 좋을지 아니면 내가 보증을 서서 이 대출을 해줘야 할지.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에휴. 고민 많으시죠?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죠. 먼저 알아두시면 좋은 건 야간에 방문을 하거나 독촉을 하는 건 불법이라는 거. 이렇게 대출을 연체할 위기에 놓여 있거나 연체 중일 때 해결 방법을 제가 몇 개 알려드릴게요. 불법 추심은 부모 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가족에게 연락하는 건 불법이에요. 채권 추심자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되고요. 채권 추심 회사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는 제의는 거절하세요. 채권 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시고요. 불법 추심이 있을 땐 금감원이나 경찰서로 바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으니 확인해보고 활용하면 정말 좋아요. 자녀분을 위한 채무자 구제 제도는 채무의 성격이나 발생일, 규모, 소득 수준, 재산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구제 제도가 다르니까요. 연체 위기일 땐 신용회복위원회 무료 상담 지원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급하다고 불법 대출이나 고금리 대출을 쓰면 더 힘들어지죠. 서민금융진흥원 맞춤 대출,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내게 꼭 맞는 대출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우리 노년의 행복은 우리가 지킨다. 사기를 당한 건 당한 거고요. 앞으로 이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수입은 점점 줄고 우리 부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나 그거나 좀 알려줘요. 그 인형 이름이 뭐죠? 새롬이요? 새롬이. 안녕하세요. 새로미입니다. 잘 부르셨어요. 금융 관련해서는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돈 관리 원칙 알려드릴게요. 시기별 돈 관리 방법을 알자. 고령자 초기에는 여행과 취미생활에 남은 노후 자금을 다 쓰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고령자 중기에는 의료비 지출 및 상속과 증여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무서운 의료비 지출 똑똑하게 대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연금을 제대로 활용하자. 연금엔 크게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이 있죠. 이 연금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똑똑한 노후 준비를 위한 상담, 재무설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롬아. 제 이름은 새롬이라고요. 미안해요. 새롬이. 여기 왔으니까 우리 뭐 좀 하나 가르쳐주고 가면 좋겠는데 그 요새 인터넷 뱅킹이라고 뭐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를 본다고 그러던데 그거를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자꾸 물어보기도 좀 창피하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폰뱅킹은 전화로 하는 거란 거 다 아시죠? 그럼 인터넷 뱅킹이란 건 컴퓨터로 하는 거고요. 모바일 뱅킹이란 건 요 휴대폰으로 하는 거랍니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이 금융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되고요. 보안카드를 받아야 하는데요. 어르신들은 현재 없으니까 제 걸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뱅킹이에요.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를 입력하고요. 접속하세요. 공인인증센터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새로운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는 필수니까 천천히 기다려 주시고요. 보안 확인 그리고 인증 절차를 진행한 후 공인인증서를 받고 비밀번호까지 설정하면 다 끝난 겁니다. 다음은 모바일 뱅킹인데요. 과정은 같아요. 대신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요. PC로 받았던 공인인증서를 모바일에 저장한 후 은행 거래를 시작하면 됩니다. 새롬아,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보내는데 잘못 보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바로 은행에 사실을 알린 후 반환 요청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어르신들께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송금을 할 땐 보낼 사람 이름과 계좌번호, 금액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새 깜빡깜빡해. 그 비밀번호 그거 까먹으면은 어떻게 하지? 혹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건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잘못 입력했을 때는 은행에 가셔서 본인 확인을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유, 우리가 매일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그럼 직접 해봐야죠 뭐. 아이고 새롬아 고마워. 오늘 큰 도움 됐어요. 네. 자, 인터넷, 모바일 뱅킹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제 거 말고 어르신들 거 만들러 저랑 같이 은행 가서 공인인증서 먼저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우리 거 만들어요? 우리 가요. 아우 좋습니다. 자, 우리 은행 가자. 얘들아 가자. 여러분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새로미를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